얼마 전 GDC 행사 개최가 됐었죠. 거기서도 유니티 세션들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13일에 저희 유니티 코리아 채널에서도 이 세션 중 일부를 선정해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통역을 진행을 하는 이벤트를 송출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영상들이 다 업로드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 유니티 코리아 유튜브 채널에 오시면은 한국어가 입혀진 그 세션 영상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GDC에서 진행됐던 모든 세션이 여기 포함된 건 아닌데,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중요한 세션들 몇 개를 선정을 해서 한국어 통역이 입혀진 상태로 지금 유니티 코리아 채널에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중 일부 세션들을 소개하면서 리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시켜드릴 세션은 새로운 URP 샘플신을 사용한 크로스 플랫폼 개발 세션입니다. URP가 계속 발전을 하면서 URP 기능뿐만이 아니고 새로운 샘플신도 업데이트가 되었어요. 그래서 영상으로 우선 보여드릴게요. 네, 영상을 보신 것처럼 기존에 있던 그 간단한 목공소처럼 간단한 샘플이 아니고 총 4개 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씬마다 특징들이 있고요. 그래서 어떤 씬 같은 경우는 좀 스타일라이즈드 그래픽, 그러니까 실사랑 비실사의 중간, 반실사 개념의 스타일라이즈드 그래픽을 표현하는 씬도 있고, 아예 실사 스타일 씬도 있고, 아니면 아예 카툰 스타일, 비실사죠. 비실사에 타겟팅된 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씬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모바일, VR 이쪽에서도 돌아올 수 있도록 타겟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샘플에서 보시면은 씬과 씬을 전환할 때 단순한 로딩 스크린 뜨고 막 그런 식이 아니고 뭔가 특수 효과를 쓰면서 전환하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효과 같은 건 어떻게 되냐면 공간 2개를 로드해 놓고 카메라도 2대를 씁니다. 그리고 하나의 카메라는 렌더링 하면서 화면에 바로 그리는 게 아니고 렌더 타겟에 그린 다음에 다른 카메라를 그릴 때 그 위에 쉐이더 그래프를 이용해서 특수 효과처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제 좀 뭐랄까 SF틱하게 화면 전환되는 그런 느낌을 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이 세션에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 씬은 VR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VR 같은 경우는 모바일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VR 같은 경우는 프레임 성능이 많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60프레임 이상 나와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유니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리쉐이더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좀 커스텀하게 쉐이더를 개발을 해서 좀 프레임을 올리고 퍼포먼스를 향상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뭐 몇 번 언급을 하긴 했지만 모바일 같은 경우는 좀 최적화하기가 많이 빡세죠. 이 해상도도 막 크고 해상도가 큰 반면에 제어폭은 굉장히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죠. 그래서 모바일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때 그 프로젝트 특성에 맞게 렌더 패스도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총 3가지가 있습니다. 포워드,
디퍼드, 그리고 포워드 플러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알쓸 유잡에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데브익 행사에서도 포워드 플러스에 초점을 맞춘 세션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션에서도 더 상세한 이야기를 들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샘플 같은 경우는 2023.2 베타에서 릴리즈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점차 좀 안정화가 되면 LTS 버전에서도 업데이트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URP를 사용을 하신다면 이 세션 한번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세션은 게임 개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인 팁들을 다룬 세션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를 좀 소개시켜드리면 강조를 하는 것 중 하나가 소스 컨트롤, 다른 말로는 버전 컨트롤 시스템, 줄여서 VCS라고 하죠. 이런 VCS를 안 쓰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물론 대규모 개발에서는 당연히 다 쓰는데 소규모 개발 아니면 1인 개발 하실 때 많이 안 쓴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혼자 개발할 때도 뭐 데모를 개발한다거나 할 때 혼자 할 때도 항상 VCS를 사용을 해요. 왜 그러냐면 작업하다가 뭐 롤백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작업하다가 뭐 작업한 거 날리는 경우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뭐 소규모 개발 아니면 혼자 개발하실 때도 이 VCS를 쓰시는 거를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권장을 드립니다. 또 이 세션에서 언급하는 것 중 하나가 저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이 이름 규칙이에요. 그 이름 규칙을 초창기에 정하고 리소스 작업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나중에 이 리소스 관리 같은 게 안 복잡해지거든요. 물론 혼자 개발할 때는 사실 큰 이슈 없을 거예요, 당연히. 근데 여러 명이 공동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 이름 규칙을 정해놓지 않으면 리소스 관리가 정말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유닛 테스트도 중요한데요. 이 프로젝트 초기에는 되게 불필요하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뭐 테스트 작성하고 하는 시간이 되게 불필요하고 아깝게 느껴지고 그럴 수가 있는데요. 근데 물론 당연히 프로토타이핑 단계에서 뭐 유닛 테스트 하거나 그러진 않겠죠. 근데 이 프로젝트가 진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은 코드를 작성할 때 유닛 테스트도 많이 권장을 합니다. 초창기에는 좀 중요성을 잘 못 느낄 수 있는데 나중에 프로젝트가 커지고 복잡해지면 필요성을 정말 절실하게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게임을 개발을 하다 보면은 에셋들이 점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때 많이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게 에셋 포스트 프로세서입니다. 왜냐면 특히 만약에 모바일 만든다 그랬을 때 뭐 오디오 압축, 뭐 텍스처 포맷 아니면 뭐 텍스처 사이즈 등등등 에셋 임포트 설정을 오버라이드 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많은 게 아니고 오버라이드를 해야 돼요. 이 타겟 플랫폼에 맞춰서. 근데 그런 것들이 에셋 프로세서를 이용하게 되면 쉽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안 거치고 일일이 사람 손으로 하게 되다 보면은 뭐 사람 누구나 실수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막 놓친 것도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로세서 스크립트를 사용을 하면은 이런 에셋 임포트 관리를 좀 수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드를 작성을 했을 때 모노 비헤이비어의 뭐 데이터나 그런 것도 다 때려박게 되는데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를 많이 권장을 합니다.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를 활용하게 되면은 어찌 보면 데이터와 로직 코드를 분리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되거든요. 그리고 뭐 코딩 구조나 그런 게 깔끔해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고 프로그래머와 비프로그래머들의 협업도 굉장히 수월해진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는 많이 권장을 드리는 편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의 시간을 아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빌드 서버는 당연히 대규모 개발 팀에서는 많이 쓰는데 소규모 개발 같은 경우는 이걸 많이 활용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냥 로컬에서 작업하다가 빌드하고 출시하고 막 그런 경우도 많고 하는데 빌드 서버 같은 건 따로 두시고 뭐 젠킨스 같은 걸 세팅하거나 아니면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빌드 시스템을 쓰거나 하는 식으로 좀 빌드 환경이랑 작업 환경이랑 분리해 놓은 거를 많이 권장을 드립니다. 이게 뭐 몇 번 반복하면은 몇 번 반복하다 보면 필요성을 느끼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세션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되게 어찌 보면 당연하지만 간과하는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션 꼭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소개시켜 드릴 세션은 URP 2D 광원에 관한 세션입니다. 근데 이 세션 같은 경우는
주 목적이 이 전자책을 이북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PDF로 유니티에서 2D 아트, 그러니까 라이팅하고 애니메이션에 포커스를 맞춘 PDF 문서를 배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난 라이브 때도 소개하긴 했는데 되게 양이 방대요. 118페이지 정도나 되고 되게 디테일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2D 게임 개발하신다, 아니면 2D 게임 개발을 하려고 생각한다 하면 이 책, 이 PDF 문서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무료이기 때문에 꼭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URP 2D 같은 경우는 데모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로스크립트랑 드래곤 크래셔. 이 두 가지 데모는 아마 2D URP 쪽 관심 갖는 분들라면 아마 다들 보셨을 것 같아요. 라이팅을 되게 화려하게 많이 쓰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죠. 그리고 저희가 샘플 프로젝트를 하나 더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타일맵 기반의 RPG 스타일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데모도 아마 조만간 만나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션도 마찬가지고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이북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요소를 설명을 하는데 그중 몇 가지 예시를 좀 보여드리면은 세컨더리 텍스처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럼 보통 전통적인 기존의 2D 게임에서는 그냥 스프라이트 하나만 있으면 됐잖아요. 근데 이 세컨더리 텍스처로 노멀 맵도 표현하고 마스크 맵도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특히 노멀 맵 같은 경우는 2D 게임만 개발하셨던 분은 아마 이 노멀 맵 개념이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3D 게임이라면 흔하게 쓰는 기법인데 2D 게임 개발하실 때는 좀 많이 쓰지 않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그래서 이 노멀 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잘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세컨더리 텍스처에서 노멀 맵뿐만이 아니고 이 마스크 맵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좀 더 빛을 더 특수하게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마스크 맵을 통해서 이 빛이 얼마나 세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세팅하면은 이런 식으로 좀 더 멋진 라이팅을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URP 2D에서는 광원을 2D 게임에도 불구하고 광원을 되게 화려하게 멋지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보시면은 이 돌들의 노멀 맵이 적용된 거 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캐릭터의 그림자와 맺힌 걸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D임에도 불구하고 라이트를 되게 화려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성능은 좀 신경을 써야겠죠. 특히 모바일 같은 경우에서 작업할 때 특히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그래서 렌더 스케일 조절을 한다거나 아니면 최대 광원 개수 같은 걸 좀 컨트롤 해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어떤 점을 고려해서 어떤 식으로 이 퍼포먼스도 신경을 쓸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D 개발 관심 있는 분이라면, 아니면 2D 게임 개발 하시는 분이라면 이 세션도 보시고 이 이북도 이 PDF 문서도 꼭 보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소개시켜 드릴 세션은 멀티 플랫폼 관련 세션인데 좀 성능적인 부분, 이런 엔지니어링 측면에 맞춰서 포커스 맞춘 그런 세션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를 좀 소개시켜 드리면 뭐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이긴 한데 코드 추상화를 잘 해놔야 돼요. 마치 국영수 중심으로 열심히 하면 돼요 같은 그런 멘트긴 한데, 특히 멀티 플랫폼 개발을 하게 되면은 이 플랫폼마다 세부 구현이나 스펙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추상화해서 코딩을 하셔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IL2CPP를 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요. 콘솔 같은 경우는 IL2CPP가 강제되고, 뭐 콘솔뿐만이 아니고 모바일도 거의 그런 추세죠. 애플 IL2CPP로 고정돼 있고, 뭐 사실 안드로이드도 IL2CPP를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IL2CPP를 기본으로 그렇게 전제를 하고 개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개발 초창기 아니면 프로토타이핑 단계에서는 플레이 프리퍼스라든가 리소스 폴더라든가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하실 텐데, 개발을 어느 정도 진행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다 바꾸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플레이 프리퍼스를 쓰게 되면은 결국 어뷰징을 유저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뭐 데이터는 서버에 저장하거나 그런 것들을 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리소스 폴더 같은 걸 쓰는 대신 뭐 모바일 게임뿐만 아니고 요즘 콘솔 게임도 다 데이터 다운로드 받고 DLC라든가 그런 것들이 적용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드레서블이라든가 에셋 번들 같은 걸 적용을 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에 대해서 이 세션에서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항상 강조하는 건데 이 프로파일링을 하실 때 특히 멀티 플랫폼을 하게 되면 뭐 콘솔의 성능 다르고 그리고 모바일의 성능 다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타겟 플랫폼에 직접 띄워가지고 타겟 플랫폼을 연결해서 프로파일링을 하셔야 돼요. 이 에디터에서. 작업 PC에서 프로파일링 하는 건 사실 거의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겟 플랫폼에 반드시 올려서 성능 확인하고 프로파일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프로파일링 성능 신경 쓰는 것도 프로젝트 후반부에 하신 경우가 많아요. 사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많아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개발하면서 어느 정도 좀 주기에 접어들면 그때부터는 프로파일링을 주기적으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나중에 큰 불상사를 예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국내에서도 콘솔 프로젝트를 도전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콘솔 하실 때 문제가 뭐냐면 검수가 빡세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콘솔 개발해 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많이 들어서 전 콘솔 개발 굳이 저 개인적으로는 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네, 뭐 검수 뭐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이폰 그러니까 앱스토어에 올릴 때 또 검수 과정을 거치잖아요. 근데 콘솔은 그거에 견줄 바가 아닙니다. 엄청 빡세요. 이런 것도 룰이 있어? 할 정도로 엄청 빡빡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염두를 하셔야 될 거고요. 물론 예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유해졌다고는 들었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콘솔 게임이라고 한다면 거의 트리플 A급 아니면 대규모 프로젝트 그런 게 위주였는데 요즘 또 인디 프로젝트들도 많이 콘솔에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검수 같은 게 좀 예전에 비해서는 유해졌다고는 들었는데 하지만 절대적으로 기본적으로 많이 힘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염두를 하셔야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멀티 플랫폼 개발할 때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을 이 세션에서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모바일 게임만 개발한다 라면 상관이 없겠지만은 뭐 나는 모바일도 출시하고 콘솔도 출시하고 뭐 PC도 출시하고 이런 식으로 멀티 플랫폼을 타겟팅하고 있다. 그러면 이 세션 꼭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니티의 로드맵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유니티는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개선이 되고 있고 버전 업데이트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뭐 좀 더 안정화시키고 좀 더 유연하게 만들고 스케일러블하게 만들고 또 프로파일링 환경이라든가 성능적인 측면 등등등 좀 여러 가지 측면을 신경 쓰면서 계속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좀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면 단넷 현대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단넷 모더나이제이션 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은 단넷 최신 버전과 그리고 C샵의 최신 버전의 혜택들을 많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전에 라이브 방송에서 골드메탈님이 이 단넷 환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게 있거든요. 그래 그 세션을 보시면은 좀 더 이해가 잘 가실 것 같아요. 그리고 UI 툴킷 같은 경우 저희가 몇 번 소개를 시켜 드렸었죠. 저희 유니티 코리아 방송에서도. 그래서 이 유니티에서 생각하는 UI 툴킷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UI 툴킷을 에디터와 인게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UI의 표준으로 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당장 유지 UI가 없어지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은 유지 UI랑 UI 툴킷이랑 같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지난 방송에서도 소개하긴 했지만 이 UI 툴kit과 UI 좀 전반적으로 작업 프로세스를 소개하는 전자책이 출시가 됐습니다. PDF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UI 작업하시는 분이라면 꼭 받아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츠 쪽으로도 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중 하나가 ECS가 정식 버전을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ECS도 역시 세션을 따로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ECS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그 세션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ECS 같은 경우는 좀 숙련된 엔지니어가 좀 더욱 복잡하고 좀 대규모의 프로젝트를 제작하는데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말은즉슨 조금 유니티에 숙련되지 않거나
아니면 프로그래밍 쪽으로 많이 숙련되지 않은 분은 이 ECS를 사용하시는데 많이 어려움을 겪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숙련된 엔지니어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모노 비헤이비어의 기반의 작업 프로세스에서 이 다츠 중심의 뭐 ECS 중심의 프로세스로 변환하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러닝 커브 고통은 좀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라이더가 인텔리선스가 이런 것들을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라이더가 그 고통을 줄여줄 수가 있을 거고요. 저도 라이더 유저다 보니까 좀 반가운 소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메모리 프로파일러가 1.02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 프로파일러는 말 그대로 메모리 프로파일링 할 수 있는 툴인데 스냅샷을 떠가지고 비교를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오브젝트 어떤 게 얼마나 먹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그리고 시각적으로도 잘 보여주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를 프로파일링 할 때는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런타임 성능뿐만 아니고 빌드 성능도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중 하나가 쉐이더 베리언스 프리필터링을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쉐이더 베리언스의 개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소개한 게 있거든요. 그 방송을 보시면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이해가 수월하게 가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대부분의 국내 개발자분들은 이 URP에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습니다. URP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기능들이 계속 추가가 되고 있죠. 그래서 포드 플러스 렌더링이 얼마 전에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LOD 크로스페이드도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LOD 크로스페이드는 LOD 메시가 바뀌면서 파핑 현상,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딱 바뀌는 그 증상을 좀 눌러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데칼 레이어도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템포럴 안티 알리아싱, 줄여서 TAA라고 하는데 이 TAA도 URP에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URP들의 최신 업데이트 사항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URP 새로운 샘플신에서 다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픽 쪽으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게 어댑티브 프로브 볼륨이에요. 그래서 이 어댑티브 프로브 볼륨은 기존의 라이트 프로브에 비해서 이 볼륨을 세팅하는 게 굉장히 쉽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자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신의 밀도에 따라서 자동화 시켜서 배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존 라이트 프로브 같은 경우는 이 라이트 프로브가 오브젝트별로 세팅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큰 오브젝트에 적용하기는 애매한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막 움직이는 동적인 오브젝트라든가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작은 오브젝트들에는 별 문제 없었는데, 큰 오브젝트들에는 적용하는 게 애매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댑티브 프로브 볼륨 같은 경우는 오브젝트당이 아니고 거의 퍼픽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이용해서 좀 괜찮은 것 중 하나가 뭐가 있냐면 라이트 맵을 어느 정도 또 대체를 해줄 수가 있어요. 완전히 대체하는 건 아니겠지만 라이트 맵이 하던 역할을 어느 정도 대체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라이트 맵을 굽는 시간을 좀 더 아낀다거나, 아니면 라이트 맵에 들어간 리소스 좀 더 아낀다거나 한 식으로도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걸 기반으로 해서 다이나믹 젤 적용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프리컴퓨트,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전 연산이 된 걸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좀 정적인 객체 위주로 타겟팅이 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 보신 것처럼 뭐 벽이라든가 바닥, 천장 이런 것들을 다 GI가 실시간으로 변하는 걸 이 영상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고퀄리티의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한 기능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머리 표현, 아니면 눈, 스킨 이런 표현에 관한 것들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에너미스 데모에서 다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에너미스 데모는 에스스토어에 그냥 프로젝트 통째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프로젝트의 일부만 본다고 하는 게 아니고 뭐 캐릭터 에셋, 뭐 쉐이더, 뭐 시네마틱 그런 것들을 그냥 말 그대로 프로젝트 통째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눈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뭐 헤어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그리고 뭐 그래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 다 볼 수가 있거든요. 완전히 다 오픈된 거기 때문에 HDRP 작업자라면 꼭 필수적으로 받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VR 쪽으로도 계속 업데이트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가장 큰 업데이트 중 하나는 아마 플스 VR2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 플스 VR2를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고 거기에 맞춰서 최적화도 계속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핸드 트래킹이 추가가 됐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뭐 오큘러스 같은 거는 컨트롤러 디바이스뿐만 아니고 손을 트래킹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핸드 트래킹도 업데이트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XR 인터랙티브 툴킷이 버전 업데이트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2.3 버전까지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새로운 샘플 프로젝트도 추가가 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VR적으로도 계속 업데이트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UGS 같은 경우는 아예 세션들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UGS 세션이 이 GDC에서도 세션이 있었고 한국어 통역이 입혀진 상태로도 저희 유니티 코리아 채널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부익 컨퍼런스도 온라인 컨퍼런스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다음 달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부익 세션에서도 이 UGS에 대해서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GDC 세션에서도 보실 수가 있고 대부익 세션에서도 이 UGS에 대해서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션을 다 다루지는 못했는데 이 통역으로 제공된 세션들이 이렇게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서 저희 채널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션들을 한번 다 쫙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